한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택, 미정부는 생각도 않는 기술 이전을 벌여왔다. 상대방의 상황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자주 국방을 추진한 결과 2024년까지 완료한다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한국 정부와는 전혀 다른 선택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 나라가 있다. 바로 세계 2위의 항공기 시장 브라질이다. 19일 브라질 정부는 차기 전투기로 스웨덴 방산업체 사부의 제임즈 39의 구립 NG 전투기 구매 방침을 확인했다. 브라질 현지 언론들은 현재 스웨덴을 방문 중인 디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그립 NG 전투기 36대 구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2014년 8월 스웨덴 사부와 그립 NG 전투기 36대를 54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전투기 인도 시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다. 브라질 정부는 사부와의 협의를 통해 15대의 그립 NG를 자국 내에서 조립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기술 이전 또한 약속받았다. 브라질 정부는 또한 그립 NG를 모두 만든 뒤에는 중남미 국가에 수출도 할 수 있다는 약속까지 얻어냈다.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그립 NG 36대의 가격은 스웨덴 크로나의 가치 하락으로 45억 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브라질 정부는 여기다 2015년 8월 스웨덴의 수출진 흥기구인 SAK로부터 금융 지원까지 받기로 해 그 부담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움직임, 정부 재정 악화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으로부터의 전투기 도입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그 이상 좋은 조건을 찾기 어려워서다. 브라질은 2013년 12월 사부의 그립 NG 전투기를 선택했다. 프랑스 다소의 라팔, 미국 보잉의 FA-18 슈퍼 호넷이 경쟁 기종이었지만 사부가 제시한 조건을 넘지 못했다. 사부는 그립 NG 전투기를 구매할 경우 브라질 항공기 업체 엠브라에르와 공동으로 생산 공장을 만들고 주요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다소 측도 뒤늦게 브라질이 라팔을 선택하면 100%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가격과 유지 보수 비용, 범용성 등에서 그립 NG의 우수성을 넘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사부를 망한 자동차 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실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채택한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등도 만들어내는 대형 군수 업체다. 사부가 만든 그립 NG는 브라질 외에도 스위스, 체코, 헝가리, 남아공 등이 사용 중인 베스트셀러 전투기다. 핀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도 도입을 검토 중일 정도로 영토가 작은 국가에서 인기가 높다. 작은 크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일부 전문가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형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어진 개념에 매우 충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공중조기 경보기와는 물론 전투기끼리도 데이터 링크가 가능해 완벽한 팀워크만 갖춘다면 여러 대의 전투기가 한 대의 전투기처럼 싸울 수 있다는 점. 활주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정비에는 트럭 2대 정도의 장비만 있으면 된다는 점 또한 큰 장점으로 꼽힌다. 사부 측은 이런 구립 NG를 한국 정부에도 제안한 바 있다. 그것도 2007년의 말이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자주 국방을 추진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차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조건으로 핵심 기술 이전을 내걸었다. 이때 사부 측은 그립 NG를 선택한다면 일부 생산 라인을 한국에다 설치하고 항공전자장비 등 주요 기술들을 이전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때 한국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차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분리, 차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위해 사부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라인 관계자들은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 이전에만 집착해 사부 측의 제안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반면 몇 년 뒤 사부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브라질은
주요 기술 이전과 함께 전투기 수출의 길도 열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한국에 KFX 분담금 낼 예산 없다. 분담금 축소원에 현물로 내는 방안도 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이미지. 2026년까지 체계 개발을 마친 뒤 2028년 추가 무장 시험을 완성하는 게 목표다. 약 8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인하와 지급 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면서 분담금 협상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 사업 분담금을 낼 예산이 없다며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분담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내는 방안도 제안했다. 20일 일간 콤파스와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은 인프라와 인력 개발의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며 다음 단계에서는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위란토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을 사례로 언급했다. CN-235 수송기는 한국군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인도네시아의 위란토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이 지난 3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과 KFX-EFX 사업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위란토 장관은 지난해 양국 대통령의 합의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분담금 재협상이 진행 중이며 자신이 인도네시아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기술 이전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7일 인도네시아 현지 군사 전문 매체인 가르드 나시오날에 따르면 위란토 정치법률 안보조정 장관이 이끄는 재협상팀은 재협상안을 확정한 뒤 이를 인도네시아 하원에 보고했다. 인도네시아의 정부 재협상안은 한국에 내는 분담금은 낮추면서 기술 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현재까지 2018년 분담금 1987억 원과 2019년 상반기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보람의 사업이라고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요 결정, 탐색 개발, 체계 개발 계약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1400톤급 잠수함 세척 인리에 수출 KFX 사업도 탄력받나. 한국이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인도네시아에 추가로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고난도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해외에서 인정받은 것은 물론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12일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10억 2천만 달러에 이른다.
2011년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한 데 이은 두 번째 수주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도입 2차 사업 계약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다시 한번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정부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 성사와 관련해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협력 국가로 2017년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활발한 방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잠수함 2차 사업은 신남방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와 많은 관계기관이 계약 성사를 위해 공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수출 계약한 1,400톤급 잠수함은 해군의 209급 장보고함을 개량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7년 나가 파사함으로 명명된 1,400톤급 1번 함에 이어 작년 2번 함까지 건조해 인도네시아에 인도했다. 3번 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건조되어 이번 계약식 날에 진수됐다. 이 잠수함은 길이 61m로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기항 없이 1만 해리를 항해할 수 있다. 이는 부산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까지를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인도네시아 해상안보와 영해수호 활동 및 연합해군 작전 등을 수행하는 이들 잠수함은 30년 이상 운영된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하는 잠수함은 1988년 말 독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건조한 장보고 I급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기술 연구 개발 끝에 독자 개발한 국내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잠수함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전수받아 잠수함을 건조해 수출까지 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수출 협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1차 잠수함 사업 때도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와 독일을 제치고 우리가 수주했다면서 이번 계약으로 동남아 잠수함 시장을 개척하는 데 한국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잠수함 1차 사업, 한국형 전투기 및 IF-X 전투기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국 간 두터운 신뢰를 재확인하고 방산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방산수출진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을 요청했으며 방사청은 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재무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지원했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은 지난해 11월 방산 수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설치한 방산수출진흥센터에 접수된 첫 번째 민원을 해결한 성과도 있다고 말했다.